안녕하십니까. 우한상식 이내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 영상에 이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권리로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요, 11조부터 36조까지 개별 기본권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등권부터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이런 개별적 기본권들이 쭉 규정되어 있는데요. 단순히 자유권 이렇게 규정된 게 아니고 그 안에는 다시 신체의 자유니, 종교의 자유니,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니 등과 같은 아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권리들이 11조부터 36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서는 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규정을 이러한 개별적인 기본권들 맨 앞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부터 36조까지 개별적 기본권들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 11조 앞에 10조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입법 예를 보면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규정을 다른 개별 기본권들을 먼저 규정하고 가장 끝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는 그러한 입법 예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규정이 다른 개별 기본권들 앞에 위치하느냐 혹은 뒤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권리로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설명드릴 때 바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이 규정, 위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내용들은 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규정이 어디에 위치하느냐 하고는 필연적으로 논리적으로 연관성은 사실은 약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일단 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규정 위치를 가지고 설명드린다는 점, 이 부분을 미리 아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우리 헌법과 달리 다른 개별 기본권들을 다 규정하고 그 끝에 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규정된다면,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개별 기본권들을 이렇게 규정하고 끝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규정이 있다면, 이렇다면 이때 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은 바로 앞에서 규정된 개별 기본권들의 합이 바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것은 앞에 규정된 개별 기본권들을 다 결합시키면 그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범위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석하게 된다면 그 나라에서 그 헌법에 규정된 그 기본권들, 개별 기본권들 이외의 기본권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장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그 앞에 규정되어 있는 개별 기본권들의 단순한 합에 불과하고 그 이상의 어떤 의미는 갖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첫 번째 해석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현재 헌법학자들 중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이해하는 사람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우리 헌법처럼 다른 개별 기본권들 보다 가장 앞에 위치하고 있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다른 개별 기본권들 가장 앞에 위치한다면, 이렇다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굉장히 넓은 그런 범위인데 인간의 기본과 가치에 대해서 아주 추상적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기본권들을 인간의 기본과 가치 뒤에 이렇게 규정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사례로 그러한 어떤 개별 기본권들을 규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것 큰 몸통이 있고 개별 기본권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하나의 예에 불과한 거죠.
이렇게 기본권을 혹은 권리를 이해했을 때는 그 개별 기본권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해당하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그러한 사례들보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 해석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권리로서 이렇게 만약에 이해한다면 우리 헌법의 개별 기본권 조항에 그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개념 속에 포함된다면, 그렇다면 우리 헌법상 개별 기본권의 규정이 없어도 그것은 권리로서 소송의 대상이 되고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인정받을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이 현재 헌법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다른 모든 우리 헌법에 규정된 다른 모든 기본권을 포함하면서도 그거보다도 폭이 더 넓은 이런 개념으로 우리 헌법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러한 관점은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권리로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유권, 재산권이 침해됐다 이렇게 봤을 때 국가나 공공단체에 의해서 재산권이 침해됐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권리로서 헌법재판소나 혹은 공공기관의 권리를 요구할 때 그러면 재산권 침해에 대한 주장도 할 수도 있고 그 재산권에 대한 자유권이죠. 자유권 침해에 대한 주장도 할 수 있고 또 인간의 존엄권 침해에 대한 주장도 동시에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재산권의 침해를 주장하기 전에 인간의 존엄권 침해를 먼저 주장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거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인간의 존엄이 가장 넓은 범위고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개별 기본권들은 인간의 존엄을 구성하는 하나의 사례로서 인정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그러면 국가를 향해서 그 기본권을 주장하는데 인간의 존엄을 먼저 주장해도 되고 자유권 침해를 주장해도 되고 이렇게 않느냐라고 생각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헌법학자나 헌법재판소는 이런 것은 또 부정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면은 기본적으로 적용 순서상으로 이 개별 기본권을 먼저 적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의 존엄이라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게 하면 그러면은 우리 헌법에 규정된 개별 기본권들이 유명무실해지고 그렇게 유명무실해지게 되면 개별 기본권을 국민들에게 보장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론 발전이 되지 않게 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개별 기본권을 먼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계속 이렇게 먼저 주장하게 되면 개별 기본권에 대한 이론적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 또 구체적인 기본권들이 유명무실해질 위험도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는 이론적으로는 개별 기본권도 침해되고 인간의 존엄이라는 권리도 침해되긴 하지만 먼저 여러분들이 주장해야 될 것은 개별 기본권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인간의 존엄권은 언제 주장되는가 하면 이러한 기본권들이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 있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해당하긴 하는데 법률이나 헌법에 그러한 어떤 보장 내용이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제 드디어 인간의 존엄이라는 권리가 나서서 보충적으로 이게 적용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인간의 존엄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권리는 모든 기본권을 다 포괄하고 그것보다도 훨씬 넓은 개념으로 권리가 인정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는 그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주장을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런 주장할 만한 어떤 근거가 없거나 법률 헌법 규정이 없을 때를 하나서 그때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권리로서 보충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간의 존엄이라는 이 규정이 우리 헌법상
권리로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인간의 존엄이라는 것이 철학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얼마나 다양하게 주장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